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확산 그래프는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 사이에 정점이 올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규 확진자가 28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 9일 34만 명이 나온 뒤에 이틀 연속 줄었는데요. 이 9일 34만 명 수치가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정점 수치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의 감소가 유행이 잦아드는 시작점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오미크론 유행을 경험한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 정점이 완전히 지나서 확실히 환자가 줄기 시작한 이후에야 그 이전 단계가 정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실시간으로 확진자의 수만으로 정점이다 아니다를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요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때에 다음 주 화수요일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은 지금이 정점 구간이 여전히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정점이 일부 지난 건지를 대략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방역 당국은 애초 전망치를 늘려서 다음 주에 37만 명에 달하는 최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그 정점의 그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행과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그 꼭지점을 찍는 형태의 정점이 존재하지 않고 예. PCR 검사가 얼마나 감염된 사람들한테 많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숫자의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환자가 오랫동안 나오는 그런 고원 형태의 정점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검사 양상이나 전파 양상에 따라서는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나면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감처럼 코로나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감염병 등급을 내리게 되면 격리나 치료 같은 이 관리 시스템이 좀 느슨해지는 게 아닐까요? 예, 이제 신종 감염병이 이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된 이유는 이제 이 병의 양상이라든지 치명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적절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없을 때 이제 1급 감염병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미 이제 코로나19의 경우는 2년 정도 우리가 대응을 해왔고 백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도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치명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법정감염병의 등급을 바꾸는 문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결정을 곧 내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격리나 치료와 관련된 비용들을 국가가 부담했던 것들이 개인에게 이제 부담이 일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네. 뭐 이런 변화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병의 변화에 따른 그런 시스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이 정점인지 아직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정점을 찍은 뒤의 변화가 관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정점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줄면서 그래프가 뾰족한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행도 완만하게 증가한 만큼 감소세도 완만하게 오래 지속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12세 미만에서는 백신 접종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미크론의 유행 양상을 보면 돌파 감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감소의 그 기울기가 빠르고 좀 속도감 있게 기울 것 같지는 않고 네. 상당히 천천히 느리게 감소를 해서 뭐 5월 말쯤 돼야지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 단계까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면 그 방역을 풀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방역 입장에서만 보면은 확실히 안정적인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는 뭐 5월쯤에
방역 완화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앞으로의 유행 상황에 따라서는 야외 공간이나 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는 좀 방역이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전문가들하고 방역 당국하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또 더 문제는 이 확진자 정점을 찍고 나서 2, 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달 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또 급격하게 늘 수 있을 텐데 이때 병상 대란이 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 사실 지금 그게 가장 문제점인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리고 이제 새로 오는 주까지의 그 유행이, 그 유행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위중증 네. 환자가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2,700개가 넘는 중환자 병상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기자재가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이 중환자 진료를 해야 되는 의료진의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병상의 그 확보와 운영과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정부가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 중환자 진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도 미리 약속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확진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확진자 숫자는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PCR 검사에 비해서 신속 항원 검사가 좀 더 검사가 용이하고 결과도 빨리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위양성, 그러니까 가짜 양성인 분들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이제 PCR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그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확진 상황이 아닌데 격리를 하거나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PCR 검사를 기다리면서 생기는 지연 현상이나 그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악화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뭐 이 정도의 그 오류는 감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그 유행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이런 그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코 속 깊숙이 찌르는 비인두 검사 방식이긴 하지만 이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가짜 양성이나 가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그 확진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 양성률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키트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정확도는 전문가용 그 신속항원 검사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위 음성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일지도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의사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사실 유행을 크게 겪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제 방역 규제를 풀고 코로나19 사태를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 유행으로 여기기 시작했는데요. WHO는 아직 종식까지는 멀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엔데믹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우리 의료 체계나 사회 체계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네. 그냥 안전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처럼 큰 유행이 안 생길 뿐이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위협적인 요인으로 남아있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엔데믹이 되려면 결국에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변이가 어디선가 발생을 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면 다시 엔데믹 상황이 아니라 유행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확인이 돼야지 이런 엔데믹과 관련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